예,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 손님들이 일기예보를 보고 오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은 장사가 덜 되고 비 오지 않는 날은 좀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대구에서 여기까지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자연 건강 너무 좀 포괄적이지, 그죠? 포괄적인데 자연 건강의 그 주체는 몸입니다. 몸도 자연의 일부고요. 근데 몸의 건강을 사람들이 다양하게 정말 수천만 가지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뭐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떠나가지고 자연 치유 방법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연 치유에서 가장 이제 크게 하나 분계점을 긋는다면 발명이냐 발견이냐. 발명은 어떤 경우에 써야 되고 발견은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요. 인간은 이제 자연이 준 환경에 살게 돼 있고 그 삶을 추구할 때는 우리가 자연을 발견하는 쪽으로 가면 해결이 돼요.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근데 요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골에는 인구가 없고 전부 다가 도시로 가버렸어요. 숲이 사라지고 공기가 오염이 되고 전기의 남용으로, 전기와 전자파의 남용으로 인해서 몸의 파장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런 이 발명의 세상에 사는 것이 도시의 삶이고 발견의 세상에 사는 것이 시골 생활이에요. 근데 누구나 이 발견의 세상, 시골에 사는 걸 마음으로는 원하지만은 직접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 공동체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자연의 조건을 도시에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시에 살면 어떤 부가적인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대표적으로 써야 되는 물질을 우리가 2차 면역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 몸 스스로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사라지다 보니까 2차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큰 주제는 왜 면역기라는 단어를 쓸까? 인간은 고장나기 직전의 상황은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염증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염증. 그래서 요즘은 암을 진단하는 것도 CRP라는 염증 수치를 보고 이 사람이 암이 있다 없다 할 정도로 염증을 굉장히 이제 소중히 여기는데요. 이 염증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치료할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암도 염증이거든. 그래서 이 균을 죽이는 이제 기전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몸에는 한 1000여 종의 세균이 1kg씩 누구라도 있고요. 또 우리 몸은 하룻밤에 내 몸에서 썩어서 나가는 죽은 고기가 최하 600g에서 1kg가 썩어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밀폐된 방에 문을 닫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바깥에 가서 1시간쯤 운동하고 집 안에 들어와서 그 공기를 맡아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냄새가 탁한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내 몸에 고기가 600g 정도 썩은 냄새다. 그러니까 잠잘 때 우리가 최소한 어떻게 자야 될까요? 문을 좀 열어줬으면 이제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가설이 이제 성립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도둑도 많이 들고 또 연료비도 아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도 시스템 창호해가지고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연이 주는 신선한 공기는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하면 이제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기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근데 이 공기를 우리가 이제 잘 흡수하는, 물론 뭐 공기청정기다, 뭐 음이온 발생기다, 문을 열어놓고 잔다. 아무리 공기가 좋아도 우리가 또 시골에 살아가지고 아무리 공기가 좋아도 그 공기가 내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공기 좋은 걸 얘기하지 그 공기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조건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공기라는 것은 폐를 통해서 혈액 속에 들어가요. 우리 다 알죠? 근데 폐가 이게 넓이가 얼마만한가 하면 20평 아파트 넓이만 해요. 자기 피부 면적의 75배, 테니스 코트 절반만 해요. 근데 여기에 산소가 들어가는 이 공기 구멍이요, 3억 내지 5억 개 있어요. 근데 얘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하는데요. 우리 몸은 거의 물로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70%가 물이니까. 70kg면은 77이 49kg, 거의 50kg가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란 것은 성질이 어떤가 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나 버려요. 계속 세포 내에서 부피가 늘어나면 세포가 팽창돼서 터져버리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내 몸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피부에 땅구멍을 열어가지고 열을 빼고, 여러분 압력밥솥 그 막 칙칙칙칙칙칙 그러면은 밥 다 돼서 너무 탈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위에 그 밸브 탁 열면 칙 하고 수증기 빠지듯이 내 몸이 36.5도 이상 이제 올라가면은 땅구멍을 열어서 막 열과 수분을 막 빼줘 버려요. 그러다가 만일에 이제 온도가 떨어진다. 이제 날이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서늘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피부에 땅구멍을 다 닫아서 열이 못 빠지게 해요. 근데 피부에 땅구멍을 다 열어놓으면 둘레 길이가 10m나 됩니다. 원통이. 이게 10m면 굉장히 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물이란 것이 팽창되면 터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제 산소와 이게 물이 왜 연관이 있는가 하면은 내 몸에서 막 열이 난다. 쉬운 예로 우리 겨울 되면 추운 곳이 좋아요? 따뜻한 곳이 좋아요? 따뜻한 데 들어가서 막 한증막 가서 지지고 이러면은 몸의 열이 36.5도를 넘어서겠죠. 그래 되면 내 몸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이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땅구멍 다 열어라 이래요. 그래서 여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기는 열 전도율이 제일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물 좀 보내라 밖으로. 그래야 이 물을 타고 수분이, 열기가 빠져나가니까. 그런 반면에 몸 안에서 또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태우면 열이 계속 나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빨리 산소가 들어오는
폐를 닫아라 이렇게. 우리 옛날에 사모님 연탄 불 피우고 살아보셨어요? 방이 막 뜨거우면 가서 그 불구멍 딱 막고 추우면 열고 이러잖아요. 이 그런 구멍이 5개가 있는데 몸이 막 열이 올라가니까 열을 더 떼면 이게 폭발내 버리니까 이 연료를 안 태우기 위해서 산소가 들어가는 불구멍의 폐포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추운 겨울에 춥다고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가슴이 어떻습니까? 예,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나오면 막 기운이 쫙 빠지고 핑하고 어지러워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자동으로 이래 조절해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희 어릴 때요, 소주 끓이는 방에 한번 자본 적 있습니까? 소주 그 큰 거 많은 양 끓이려고 하면 소 먹는 거 나무를 조금 뗄까요? 많이 뗄까요? 많이 떼면 그 방바닥이 막 장판이 누를 정도로 불이 나요. 이제 거기에 이제 뜨거운데 등을 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생을 살아요. 그러면 그 열기를 계속 받으면 폐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쪼그라들어요. 폐는 이게 풍선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쪼그라들게 되면은 등이 이렇게 굽어버려요. 그리고 숨이 가빠 천식이 와버려요. 우리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천식 많았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등 굽은 사람 많았죠. 그게 왜서 올까요? 등짝 찢어서 오는 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공기 좋은데 살아도 등을 뜨겁게 하고 자버리면은 이건 산소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 필요해서 우리가 몸을 어느 정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이 내 몸에서 나는 열로 체온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살아야지 뭐 뜨거운 것이 좋다고 등을 지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속 이게 몸을 좀 춥게 해주면은 내 몸에서 열을 올리기 위해서 피부 땅구멍은 닿는 반면에 폐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열어가지고 산소가 잘 들어와요. 근데 계속 뜨거운데 자면 산소가 안 들어오면요, 뇌가 하루에 쓰는 산소가 10드럼이 필요해요. 그게 안 들어오니까 이제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 버려요. 머리가 아프고 이건 심각해져 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공기가 그렇게 좋다면, 야, 지금 내 폐가 열렸는지 찌그러졌는지 반쪽만 열렸는지 지금 감이 안 오잖아, 그죠? 그걸 어떻게 점검하느냐 하면은 아주 가파른 급경사 산을 막 뛰어 올라가 봐요. 뛰어 올라가도 숨이 안 찬 사람은 폐가 확실히 잘 열려 있는 사람이고, 몇 발짝만 가도 막 숨이 턱턱 걸리고 어지럽고 이런 사람은 뭐가 다친 사람이에요? 폐가 다쳐버렸어요.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폐를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별짓을 다 해도 무슨 병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딱 자고 일어나면은 내 몸에 나는 열로 그래도 피부가 좀 따뜻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뭐 별거 아닌데, 뭐 영하 10도, 15도에 그 침낭에서 밖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밖에서 어정어정 한 10분, 20분 하면요, 이 피부 땅구멍이 열린 대로 냉기가 들어가요. 쉽게 얘기하면은 추운 겨울에 방문 열어놓은 것 같아. 냉기는 들어가고 열기는 식어버리고 몸이 막 냉골이 돼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이제 우리 바깥에 있는 냉탕에 가가지고 몸을 한번 먼저 싹 집어여요. 찬물에 막 완전히 집어여 버려. 그러면 물이 차니까 피부에 땅구멍이 어떻게 될까요? 대박 한 번에 그 10m나 되는 그 문이 탁 닫혀버려요. 그러는 반면에 내 몸에서, 야, 우리 주인 얼어 죽는다, 빨리 시동 좀 켜라 이러면은 찬물에 들어가자마자 폐가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듯이 쫙 열리면서 막 공기가 들어오고
먹은 음식에 연료를 막 태워요. 그러다 몸에 열이 날까요? 예, 피부 땀구멍은 닫고 산소는 빨아들여가지고 막 태워서 열이 나요. 한겨울에는 막 들어갔다 나오면 앞에 안개 낀 것처럼 막 수증기가 막 꽉 끼고 머리는 막 고드름이 달려도 몸이 안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기를 무시하고 자연치유라고는 전혀 생각을 해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집안의 온도를 좀 낮추고, 그죠? 아침마다 좀 찬물로 모욕을 해가지고 폐를 열어주고,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만 하면요, 정신이 바짝 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평소에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옷이 없어서 보온을 안 돼. 요즘은 옷이 너무 많아서 이게 장애예요. 너무 싸매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걸 이제 실제로 연구할 때 집에다 뭘 했는가 하면 그 소백산 살 때 칠면조하고 거위 알죠? 거위를 사다가 얘들이 겨울에 어떻게 지내나 이제 봤어요. 칠면조는 별로 정이 안 들어요. 근데 거위는 말입니다. 목이 이게 이만해요. 그죠? 이게 개보다 집을 더 잘 잡혀. 이 주인이 가면 내가 앉아있으면 그 머리를 일러여가지고 뽀뽀를 하고 온몸에 감고 난리예요. 얼마나 애교가 좋은지.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데나 똥을 싸가지고 온 마당이 똥밭이 돼가지고 그게 문제죠. 근데 이 거위는요, 한겨울에도 맨발이에요. 한겨울에도 맨발이에요. 아주 추우면 발 하나를 털 속에 집어넣었다 교대로 이제 하고 두 마리가. 그 다음에 이제 칠면조는요, 꼭 지붕 꼭대기 와서 바람 부는 쪽에 머리를 딱 대고 자는데 전혀 맨발을 딱 대고 움츠리지를 않아. 발을 감추지를 않아요. 닭은 보면 회에 앉으면 이렇게 털로 이렇게 딱 감싸는데 얘들은 찬바람을 갖다가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절대 이게 발을 갖다 노출시키지 안 감춰요. 쟤들이 발이 시릴 텐데 왜 저걸 할까? 내가 봤더니만 올라가서 내가 몸을 잡아봤어요. 몸이 막 불덩어리.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몸은 어딘가 찬 느낌을 받을 때 연료를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만일에 저 거위나 칠면조가 발까지 다 싸매놔버리면 몸에서 열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나요. 발을 통해서 계속 냉기의 자극이 있으니까 몸에서 계속 열을 내주고, 그 털이 전부 다 금속 아닙니까? 금속. 지금 나가서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힘든데 우리 몸 안에 중금속 검사할 때 뭘 하는지 아세요? 머리털이에요. 머리털. 짐승이고 사람이고 모든 털은 금속이 많아요. 금속은 추결작용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한낮에 저 밖에 가서 쇠파이프 잡으면 어때? 뜨겁고 막 그 후라이 하면 후라이가 될 정도예요. 그죠? 그럼 만일에 얘들이 몸에서 열을 내려면은 찬 느낌을 어딘가에 받아야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발을 차게 할 때 폐가 열리고 산소가 들어오고 먹은 음식의 에너지를 태워서 이 깃털 속에 추결해서 밤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구두도 버려버리고 신발도 버려버리고 이제 맨발로 살아봤어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말이죠. 저는 걔들이 발이 얼었을 줄 알았는데 발이 안 얼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이 손으로 김장을 담거나 그 빨래를 할 때
개울가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장갑이란 게 없었어요. 그죠? 보면 눈 녹은 물이 굉장히 찬데 거기다 빨래를 하고 하면은 뼈골이 시리다 못해 끊어질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손이 어때요? 아이고, 이걸 발을 차게 하니까 내 몸에서 이 발을 데우기 위해서 피가 전부 다 어디로 와요? 더운 피가 발로 계속 오니까 이 발이 안 시린 거예요. 그러면서 폐는 열어서 산소가 들어가 가지고 저녁에 몸에 우리가 왜 불때에다가 장작때에다가 집안에 있는 쓰레기 같이 태웁니까? 우리가 태워요. 언제 태우느냐? 참나무 장작을 갖다 이렇게 방에 구들방이니까 떼다가 한 600도 이상이 되면 말이죠. 그죠? 최고로 열이 올랐을 때 뭐 페트병이나 쓰레기를 태우면은 이 휘발유가 돼서 완벽하게 연소가 되면서 다육신이 안 나와요. 처음부터 지지하게 되면은 연소가 안 돼서 다육신이 나와요. 그러면 이놈들이 이 에너지를 태우다가 마지막에는 몸 안에 균이 먹고 사는 쓰레기까지 어떻게 할까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2차 면역계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은 뭐 새비름, 은, 놋, 쓰라그지만은 첫째가 공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또 문 닫고 또 난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행복한 공기를 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좀 필요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산소가 잘 들어와서 몸의 에너지를 태우는 데 있어서 평소에 맨발로 사는 것만큼 폐를 확실히 열어주는 것은 없다. 사람들이 자동차 뭐 보고 만든 줄 압니까? 짐승이 네 발로 기는 거 보고 만든 거예요. 이륜구동은 닭이나 이런 거 두 발로 걷는 놈 보고 한쪽 앞쪽만 이제 뒤쪽이나 이렇게 엔진이 굴러가게 했고, 사륜구동은 네 발로 걷는 걸 본따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공기가 잘 들어오게 하려면은 폐가 열려야 되고, 폐가 열리려면 우리 몸에 어딘가 차야 되는데 어디가 차면 좋겠어요? 발이 차면 좋아요. 왜요? 여러분 잠잘 때 베개 베고 잡니까? 베개 베고 자는 사람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고침단명, 베개가 높아지면 일찍 죽는다 그랬어요. 피는 말이죠, 머리에서 이렇게 발로 흘러야 이렇게 정상입니다. 피가 위로 올라가면요, 화가 나면 우리가 피가 거꾸로 선다 그래요. 거꾸로 선다 그래요. 계속 이 머리 쪽으로 가서 압이 채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심장의 혈압을 0으로 놨을 때 이 발목 하체 쪽의 혈압은 플러스 90이면 뇌는 마이너스 10이에요. 하체와 머리의 혈압의 차이가 100배가 차이 납니다. 이쪽이 약하잖아요. 피가 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터질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자꾸 머리를 들다 보니까 이게 고침단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열받는 피를 어디로 보내면 좋겠어요? 발로 보내는 유일한 방법이 발을 차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한종렬이란 말은 발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차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발을 뜨겁게 해주고 머리를 차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인데, 그 방법은 발을 갖다가 차게 해줄 때 발을 데우기 위해서 머리에 열이 내려오고요, 발이 시린 게 아니고 뒤통수가 시린 걸 느끼면은 두항종혈이 잘 된 사람이에요. 아우, 난 잘 때 뒤통수가 싫어서 모자를 써야 돼, 이런 사람은 두항종혈이 잘 되는 사람. 아우, 난 잠잘 때 베개를 베면 불편해. 저 베개 없이 자거든요. 베개를 벤다는 자체만 아마 혈액순환이 지금 이게 거꾸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맨발이 얼마나 좋으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었을 때, 야, 네 음식을 가려라, 뭐 술을 먹지 마라, 뭐 좋은 공기 가운데 있어라,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불러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한 말씀이 네 발에 신을 좀 벗어라 이랬거든요. 여호수아를 쓸 때도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왜? 산소가 잘 도와야 머리가 맑아지고 분별력이 생기니까 지도자가. 맞는 말이지,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영화로까지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맨발의 청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맨발로 다니면 사람들이 막 돈 없어 그렇다 좀 우습게 보니까 쓰리빠 하나는 막 최고의 나이키나 뭐 A급 제품 신어요. 왜 맨발에 하면, 아, 나는 열이 많아서 발이 뜨거워서 양말을 못 신어 그러면 되거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발만 차게 해도 몸에 염증으로 생기는 암이나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쓰레기를 완벽하게 태워가지고 소멸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치유와 이 공기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기가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이제 절대적인 문제가 저녁 먹는 거예요. 우리 왜 학교 가면은 5째 시간에 체육이 있으면 제일 골치가 아파요. 4째 시간에 밥 시큼 먹어서 배부른 다음에 뛰면 뛰어요? 못 뛰어요? 못 뛰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폐가 산소를 절대로 못 빨아들여요. 폐는 그냥 지자리 가만히 있고, 폐포가 이게 왼쪽은 이파리가 3개고 오른쪽은 심장이 있다 뭐 이렇게 2개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폐 밑에 이렇게 아래 위로 대장간의 풀무처럼 풀무질하는 횡격막이 있는데, 이 횡격막 바로 밑에 밥통이 있어요. 위장이. 근데 이제 음식을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면 횡격막을 위로 밀어버리겠죠. 그죠? 이 호흡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복식 호흡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 복식 호흡이 왜 필요하다면은 저녁 굶으면 이건 자동이에요. 위가 비어있을 때는 복식 호흡이 횡격막이 아래까지 쭉쭉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100세 건강 9988이 뭔지 압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9988 하려면은 최소한 저녁을 굶어야 되고, 맨발의 청춘을 즐겨야 하고, 저녁에 볼날을 높여가지고 난방비를 늘릴 필요가 없고, 매일 찬물로 모욕해가지고 폐포를 열어준다면은 제가 봐서는 9988이 아니고 아마 500살까지 팔팔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 주장이 뭔지 압니까?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몸이 안 좋을 때 자기 병 제일 잘 고쳐준다는 의사 100명 찾아가기 전에 저녁 한번 굶고 문 좀 열고 자고, 그죠? 등 뜨겁게 자지 말고 하룻밤만 자봐라. 그러면 몸이 말하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요. 세상에 중독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간이 절대 끊기 힘든 중독이 뭔가 하면 문화 중독이에요. 지금 우리 어머님 흙 부뚜막에 무쇠속 걸어놓고 나무 떼가지고 밥 해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시겠어요?
못 살아요. 이건 문화는 최고의 중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기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지금 도시에 있다가 시골에 이제 뭐 전원 생활을 한다고 저 푸른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는데, 이거는 서울의 아파트를 옮겨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좋은 환경 가운데다 감옥 하나 잘 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라도 맨발로 사는 건 뭐 어렵지 않지요? 등 뜨겁게 안 하는 거 돈 벌지, 그죠? 찬물 목욕도 돈 벌지, 그죠? 저녁 안 먹는 거는 돈 더 벌지, 그죠? 이것만 해도 병의 90%는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우리 원리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배우면서 사는데요. 아무리 비타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을 아무리 공급해줘도 요새는 병이 안 나요. 왜 안 났는지를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봤더니만요, 겨울에 바람이 불어도요, 흙먼지 날리는 걸 못 봐요. 그렇습니까? 사모님 하루 종일 다니는데 흙으로 된 도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몸이 흙의 원소입니다. 118가지의 금속의 원소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음식물로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는 이 빛의 옷을 입었어요. 이 빛이란 게 뭔가 하면은 태양이 빛을 내지 않습니까? 그 핵융합 에너지가 일어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차고 있는 음이나 금이나 구리나 쇠나 이런 모든 금속은 핵융합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런 금속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빛의 덩어리입니다. 특별한 빛의 파장이에요. 그래서 이 금속은 자신의 어머니인 태양을 볼 때 열을 받으면은 에너지가 증폭돼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여름에 1시, 2시 돼서 쇠 파이프 잡으면 못 잡고 있어요. 왜요? 에너지를 땡겨서 증폭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은은요, 에너지 증폭력이 은이 최고로 높습니다. 그래서 열과 전기의 전도력이 제일 높은 게 이제 은인데요. 저도 이제 시골에 살아가지고 어릴 때 뭐 겨울에 가고 논에 가서 미꾸라지 잡고 못에 가서 붕어도 잡고, 우리 어머니 밭에 가면 막 하종일 맨발로 흙밭에서 일하고, 그때 뭐 장갑이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논에 가서 남자들은 뭐 피 뽑아도 하루 종일 발에 흙과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금속이란 것이 우리 피부에 항상 이렇게 접촉이 돼야만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털이 있는 짐승, 인간이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개하고 고양인데, 우리 사모님 어릴 때 흙 먹어본 적 있어요? 흙이 나는 그렇게 맛있었던 적이 없어요. 흙벽을 내가 많이 빨아먹었어. 지금요, 소 키우는 데 가면 황토 분말을 먹이에 섞어서 줍니다. 그걸 안 주면 소가 막 똥을 파고 막 흙을 먹어요. 닭도 흙을 먹나요?
닭도 흙을 먹어요. 근데 이런 광물이 피부에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 몸에는 피가 도는 혈관, 피에서 이제 배추밭에 물 주듯이 체액이 하루에 20리터가 빠져나가요. 이 체액이 도는 임파관,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에너지 전기가 흐르고 호르몬이 흐르고 줄기세포가 나오는 경락이라는 관이 있는데요. 이 경락은 빛을 봐야 작동이 되는 기관이에요. 빛이 피부에 닿아야 이 작동이 돼요. 근데 요새 밖에 나올 때 뭐 다 바르고 나와요? 선크림 바르고 지하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해 뜨기 전에 나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사무실에 갔다 또다시 해지고 집에 가버려. 햇볕 봐요? 안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에너지가 순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해를 보라 그럴 수도 없고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금속이 빛의 파장을 내는 물체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비누 쓰지 않습니까? 비누 집에서, 그죠? 옛날 사람들은 비누를 쓴 것이 아니고 잿물을 썼어요. 잿물은 뭔가 하면 볏짚이나 콩깍지나 이런 걸 태워가지고 그 체에다 물을 부으면은 탄산칼륨이라는 천연 잿물이 10% 나와요.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 그래서 콩기름에 숟가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이면 비누가 나옵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은 잿물로 씻을 때 이 재 속에 있는, 재 속에 금속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잿물이 피부에 발라져가지고 경락을 자극했어요. 그 잿물이 금속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옹기 만드는 거 아세요? 옹기. 황토를 이렇게 옹기 구워가지고 말린 다음에 가마에 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잿물 속에다가 재를 풀어가지고 그 물에다가 굴려가지고 말려요. 그러면 재 속에 전부 금속의 원소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가마솥에 넣고 1000도 이상 고열을 올릴 때 재 속에 있는 금속들이 고열에 녹아가지고 간장, 된장, 딴지 겉에 반들반들한 거 있죠. 그게 금속이에요. 거기서 너무 좋은 파장이 나오니까 살균을 해가지고 원적외선이 나오니까 항아리에 담아놓은 음식이 썩지 않고 오래 보존이 되고 맛이 난다는 거예요. 항아리에는 광물을 발라주면서 피부에는 우리가 못 바르고 있어요. 왜요? 털이 있는 짐승은요, 광물이 많아요. 코끼리하고 산돼지는요, 그 얘들은 무조건 흙에다 문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서 문댈까요? 돼지가 왜 땅에다 자꾸 문댈까요? 흙 속에 광물을 좀 접하려고.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저 사모님 저 어디 진흙 퍼다 놓고 그거 좀 뒹굴어 가지고 좀 바르고 다니세요 하면 하겠어요? 발에 좀 흙 좀 묻혀 가지고 다니세요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연구하다 제가 머리 다 빠졌잖아요, 그냥. 예? 머드팩 있지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접촉이 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머드팩을 갖다가 우리가 뭐 아침, 저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생활 필수품. 비누, 치약, 로션, 샴푸, 염색약. 여기에다가 화산재, 또 광천수, 진흙 이런 속에 있는 금속의 원소만 딱 뽑아가지고 이어가지고는 양잿물 성분은 없애버렸어요. 눈에 넣어도 안 따갑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누나 이런 걸 피부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한 1, 2분 있으면 이게 스며들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씻고 이런 그 진흙이지만은 진흙 속에 이런 원소 광물들을 로션으로 해가지고 이게 발라주게 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흙 속에 원소가 접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몸들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뀐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진흙벌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묻히고 싶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비누가 이제 세수 비누가 있는데요. 이 비누를 여러분 절대로 햇볕에 내놓지 마세요. 햇볕에. 1시간 내에 다 녹아쁘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금속이 광물이다 보니까 쇠는 여름에 파이프 잡으면 뜨겁잖아요. 이 햇볕을 보면 그 열을 갖다가 그냥 빨아당겨 가지고 너무 온도가 높아 가지고 비누가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볶음곡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을 치료할 때 우리는 대개 보면 뭐 간에 뭐가 좋다, 위장에 뭐가 좋다, 뭐 관절에 뭐가 좋다 이러는데 사람의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우리 몸 전체를 회복시켜요. 그리고요, 이 머리도 지가 똑똑한 놈 같은데 얘도 피가 뇌를 지배해요. 술은 위장으로 들어갔는데 취한 거는 누가 취해요? 뇌가 취해요. 왜 그럴까요? 이 뇌에 혈내 장벽이 있어가지고 혈액세포가 만들어내는 60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혈내 장벽을 통해 뇌에 들어가서 뇌를 지배해요. 그때 뇌의 에너지원이 되는 알코올, 당분, 산소가 통과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생각에 좋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건강을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피가 뇌를 지배한다. 이걸 확실히 이제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이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된다는 겁니까? 그 음식이 피가 될 때 우리는 막 누가 뭐 맛있어 좋다 그러면은 좋다 그러는데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이요. 지금 타고 오신 차가 그게 휘발유 엔진이죠. 그다음 경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만 여도 엔진 갈아야 돼요. 엔진 간대요. 최하 300만 원 듭니다. 누에는 뭐만 줘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누에는? 뽕잎만 주면 1600m나 되는 실크를 뽑아줘요. 송충이는요? 솔잎만 주면 돼요. 당나귀는 말이죠. 마른 풀만 주면 최하 40년에서 60년을 사는데 내가 좋아하는 빵을 주면 10년도 못 살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뭘 먹게 돼 있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항문까지가 10m인데요. 첫째, 우리 몸에는 섬유질 소화액이 0%라는 거예요. 채소 소화액이 전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생채소에는 질소가 많아요. 소화액이 없는 거는 관계없어요. 들어갔다 나가주면 되는데. 근데 질소가 많은 거는 썩어요. 배추, 무 여름에 야적해 놓으면 시장에 가보면 썩을 때 냄새 어떻습니까? 그냥 녹즙이나 이런 거 먹으면 막 가스 차고 썩고 냄새 나고 생채소 그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소화액이 없으니까. 그럼 채소를 먹으려면 최소한 익히면 질소가 반 이상 줄고 말린 나물은 질소가 소실돼 버려요. 어떤 나물이 제일 좋겠어요? 말린 나물이 제일 좋아요. 우리 검정살 밥해 먹어보지, 그죠? 건강에 좋다고. 화장실 가보면요. 그 비싼 쌀이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채소보다 더 딱딱한 섬유질이니까 소화를 못 시켜요. 그 하루 종일 씹어봐야 섬유질을 깨뜨리고 그 안에 미네랄을 못 뽑아내요. 이 껍질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타서 제가 돼야 될 때만 분리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이 아니고 밥을 해서 말려서 숙성시켜서 볶아서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또 떡을 해서 구워 먹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막 생각이 좋으면 막 좋다 하고 먹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고, 인간은 채소를 먹는 소화기관의 구조가 아니고 곡식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구조예요. 항상 주식은 곡식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기운나게 뭐 단백질 하는데, 단백질의 원료가 단백질일까? 아닙니다. 단백질의 원료는 아미노산이지 단백질이 아니에요. 단백질을 먹으면요, 그걸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인체가 흡수해야 되는데,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소화기능이 거의 없어요. 탄수화물 소화액의 10분의 1 정도. 어떻게 아느냐? 고기나 생선을 먹고 화장실 가보면 냄새가 아주 향기로워요. 썩는 데가 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다 뭐 좋다고 먹습니까? 뭐 고기 좋고 회 좋고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휘발유 엔진의 경유 한 번만 해도 엔진이 터져버리는데, 그래도 인간기계는 이적금 잘못 먹어도 아직까지 기회 주고 니 좀 고칠 마음이 있냐 하고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추, 마늘 이런 자극적인 걸 빼고 들깨, 참깨, 그 다음에 소금 뭐 이런 천연적인 것을 좀 맛을 내면서 어떤 요리에 어떤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옛날부터 먹었기 때문에 먹는다. 옛날부터 나는 자전거 탔기 때문에 지금도 자전거 타지 자동차 안 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점은 모든 것에 어떤 큰 변화가 와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제가 얘기 드리지만은 사람들이 과일 중독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과일을 좋다고. 과일 많이 먹으면요, 암이 급속도로 자라버립니다. 질소가 제일 많은 게 과일이잖아요. 이 과일이 들어가면은 소화기관에서 입과 위장에 있는 아질산균에 의해서 아질산염으로 바뀌어요. NO3가 NO2로 바뀌면 이것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나는 자다가 소변 한 번이라도 보러 가야 돼 그런 사람, 그날 뭔가 과일 좀 많이 먹은 날. 이뇨제를 먹고 밤에 소변 안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의 논리대로 보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당분이면 과일을 먹으면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타면 열이 많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과일 많이 먹으면 열이 날까요? 추울까요? 추워요. 그러면 과일이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원은 다른 데 있어요. 근데 겨울에 우리 똑같은 당분인데 엿과서 먹으면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은 나요. 똑같은 당분인데 엿은 열내고 과일은 왜 식을까?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토불이라 그러면은 지구 땅 속에서 막 바위가 막 끓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마그마가 끓어오르고 온천이 나오고 안에서 막 돌이 끓어가지고 메탈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근데 뭘로 끓일까요? 휘발유로 끓일까요? 가스로 끓일까요?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의 핵 연료인 우라늄과 토륨이 핵 분열을 일으킬 때 일어나는 에너지예요. 핵연료예요, 핵연료. 그러면 신토불이면 지구도 핵연료로 움직이면 인체도 뭐로 움직일까요? 핵연료로 움직여요. 근데 그 핵연료가 어디에 있느냐? 공기 중에도 있지만은 인간에게 필요한 핵연료인 칼륨 40이라는 자연 방사능은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다 들어있어요. 20, 31초에 한 20 내지 30개의 원자핵이 붕괴되면서 나는 열이 다 있는데, 현미밥을 먹거나 생채소나 과일을 먹을 때는 얘들이 분리돼서 못 나오고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열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열이 안 나고 아랫배 찬 사람들은 다 그런 관계예요. 근데 이제 이 곡식을 볶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분리돼 나와가지고 여기서 핵분열을 일으키니까 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혈관을 타고 골수에 들어가서 핵분열을 일으킬 때 모든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피가 만들어졌어요. 과일이나 생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은 찔러보면 피가 물같이 나오고, 곡식이나 떡이나 이렇게 좀 간간하게 먹는 사람들은 막 찔러보면 피가 막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과일 중독으로 인해서 냉체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뜨겁게 하고 폐를 닫아버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그 열을 올리려면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도 보면 핵연료봉을 갈아주잖아요. 우리 몸에도 핵연료봉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방문해요. 맞습니까? 국문하고. 이것이 그래서 보통 음식에 그래도 조금 많이 든 게 우유에 많이 들어있어요. 50베크렐. 그렇다고 우유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유 먹으면 소화 안 돼요. 우리 손주들 우유 먹고 토했을 때 냄새 맡아보셨어요? 어떤 냄새입니까, 사모님? 썩는 냄새예요. 단백질 소화액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우유를 먹고 빵을 구워 먹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우리보다 훨씬 넘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아예 그만 볶아서 먹어라 이 말입니다. 볶은 곡식을 먹으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아주 냉한 사람들은 우리가 볶은 곡식이나 말린 나물로 요리해서 먹을지라도 에너지원이 좀 높은 걸 먹으면 좋겠죠. 그거보다도 더 높은 방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표고버섯. 1초에 700개 나와요. 방사능이 붕괴되는 게 700개. 보통 음식에 30, 20 되면 엄청 많은 거죠. 더 많은 게 있어요. 다시마. 2100크렐. 인체의 핵연료봉입니다. 다시마 산패되지 않은 뭡니까? 그 포도씨 기름 이런 데 해가지고 흰 설탕 뿌리지 말고 마스코바 동탕 뿌린 거 아주 맛있거든요. 집에서 잡수시고 못해 먹으면 사잡숴도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하면은 몸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나고 따뜻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과학의 발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몰랐을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자연 건강에 관심이 많고 인체를 어떻게 회복하는 게 좋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2차적으로 여러 가지 응급조치로 쓸 것이 많지만은 기본 바탕이 잘 습관이 이루어져야 2차 면역에도 효과가 좋아요. 그런 거 없이 뭘 아무리 줘봐도 술 계속 마시는데 술 깨는 장 먹어봐야 뭐 도움이 됩니까? 전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날이 이제 선선해지면서 사람들이 자꾸 문을 닫고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곡식에다가 성경에는 그래도 이 핵연료봉을 어떻게 찾으라 그러는가 하면 성경에 맛보아 알지어다 써놨어요. 우리 집에서 천년 조미료로 쓰는데 다시마 표가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시마를 넣을 때 그냥 넣어서 끓이면 그 별로 도움 안 돼요. 그게 태우지 않으면 그냥 들어왔다 빠져버리니까 이게 티각이 아주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 겨울에 영하 20도에 밖에 자도 막 코에서 막 뜨거운 바람이 슉슉 나오고 찬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막 힘이 넘치고 열이 나고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우리가 뭐 건강하다고 좀 힘 좀 줘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활의 개혁, 이게 왜 좋은가 아세요? 노후 대책에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으면 되잖아요. 텐트 하나 5만 원이면 삽니다. 그죠? 노후 대책 위해서 자꾸 돈 먹고 뭐 보험 들일 데 없어요. 자연이 건강해지고 한데 뭘 할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만 쫙 바꿔도 이제 변화의 물결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이제 앞으로 가서 이게 파도가 커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너무 쉽고 단순한 데 있는데 우리의 이 편견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생명의 법칙을 통해 우리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자신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